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신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서 내용 증명 단어 자체는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증명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발송 사실과 수령한 사실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용 증명은 법적인 판결문이나 집행문과는 그 효력이 있어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반드시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힘은 없는 것이죠. 즉 내용 증명이 판결이나 강제 집행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변제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 단계에서는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이미 내용 증명 발송 일자에 상대방에게 일정한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는 법원에서 권리 행사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3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완성이 될 경우에 아무리 대여를 해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낸다면 내가 아직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보낸 후에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되면 내용 증명을 발송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내용 증명은 시효가 다 완성되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통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의 발송 역시 나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가 법률 용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민사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선 동일한 문서 세 부를 준비합니다. 그 세 부는 각각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일부를 발송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편물에 기재된 수신인의 주소와 봉투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부분에서 실수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관련된 일이다 보니 화가 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발송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여나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내용 증명 수령인의 직접 우편물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절하거나 피하게 되면 우체국은 미수취했다는 스티커를 주소지에 붙이게 되고 반송하게 됩니다. 그럼 미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서 내용증명 수령 사실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내용증명 본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법원을 오간다는 것은 여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용증명은 쉽고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양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